3번의 소개팅 끝에 돌고 돌아 만난 내 인연, 최진현, 최민기 부부. 서로 이어질 수 있었던 3번의 소개팅 주선 끝에 돌고 돌아 5년 후에 드디어 만나게 된 두 사람. 만날 듯 안 만나지고 안 올 듯 하다가도 반드시 마주치는 것이 바로 인연. 최진현, 최민기 부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 돌고 돌아 만나게 된 인연. 5년 전 첫 번째 기회, 한 부부의 소개로 소개팅을 가장한 캠핑 제안에 참석하기로 한 두 사람. 하지만 사정이 생겨 진현은 회사 일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고 민기만 참석하게 되어 서로를 만나지 못했다. 4년 전 두 번째 기회,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님께서 두 사람의 소개팅 주선해주고자 나섰지만 당시에 민기는 연상은 싫어요. 라고 둘러대고 소개팅을 나가지 않아 또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 2년 전 세 번째 기회, 교회에서 함께 청녀회장단으로 봉사했던 자매님이 이사를 가신 후 진현에게 걸려온 뜬금없는 전화. 어느 교회 식사 모임에서 독신과는 어울려 놀지 않고 식사 준비를 돕고 아이들을 엄청 예뻐하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아이들을 좋아하는 모습에 갑자기 진현 자매가 생각이 났어. 이름도 모르고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모른 채 인상이 선하고 좋았던 최민기 형제의 모습을 보고 딱 진현 자매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연락을 하셨다고. 며칠 뒤 그 청년의 이름을 알아본 자매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예전에 소개팅 주선자가 소개시켜주려고 했었지만 연상이 싫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던 그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사실 2년 전에는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소개팅에 관심이 없었고 단지 거절할 이유로 연상이 싫다고 말했었다고. 이번에는 소개를 받고 싶다는 민기의 대답에 드디어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다. 인연은 정말 있나 봐요. 둘 야근이 늦게 끝나도 잠깐이라도 매일 보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의 연애 달력. 바쁜 와중에도 서로 짬을 내서 매일 만났던 두 사람. 추운 한겨울에도 만나고 싶고 만나면 더 오래 보고 싶어서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두 사람. 진현이 추운 한겨울 밤에 민기에게 선물하기 위해 들고 갔던 책 한 권이 두 사람을 이어주게 되었다고 한다. 서로 얘기를 하던 중 제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줬는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부산집에 내려간다고 하길래 기차에서 읽으라고 책을 샀고 전해주려 하고 있었어요. 일을 늦게 마치고 갑자기 민기에게 연락을 하고 민기 회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온 답장은 회식 중이에요 였어요. 저는 이미 민기의 회사 근처역에 다 와 있는 상태여서 난감했어요. 그런데 민기가 회식 장소에서 잠깐 몰래 빠져나온다 해서 저는 그 회식 장소 근처로 나가려고 개찰구로 가고 있는데 모두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는 12월에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 개찰구 앞에 서 있는 민기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외투도 못 입고 회식 장소에서 역까지 뛰어왔더라고요. 정작 책을 선물하러 간 건 저였는데 외투도 안 입고 코가 빨개져서 안까지 들어와서 절 기다리는 민기의 모습을 보고 진짜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진지하게 교제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추운 날에도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더 오래 보고 싶고 안 보면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이 꾸준히 들어서 사귀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면 같이 오래 알고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날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도 회사 야근을 마치고 저에게 책을 사들고 와서 책을 전해주는 모습에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바쁜 직장 생활에 야근도 잦았던 두 사람이지만 서로 보고 싶었던 마음 앞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았다. 서로를 알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야근이 늦게 끝나던 날에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집으로 갔다는 두 사람. 서로 좋아하면 직장 생활이나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날 소풍을 가면 잠을 설치곤 하는 아이처럼 매일매일이 오히려 더 신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어요. 책 감동으로 나를 울렸던 사람. 사랑은 기쁘고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함께 견뎌내고자 하는 소망과 용기를 준다. 나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고 힘든 시기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들게 되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진정한 사랑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 사람에게도 서로의 아픈 모습을 감싸주고 슬픔을 넘어서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 저희 부모님은 장애가 있으세요. 부모님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고 말해서 한참 알콩달콩했던 우리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이야기할까 고민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것은 처음이라 저도 눈물이 나서 울면서 말을 꺼냈어요. 민기는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네, 그런데 그게 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었어요. 제가 어떤 장애인지도 왜 안 물어보냐고 물으니까 오히려 민기는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예전에 동기 결혼식에 갔는데 그쪽 장인 어른도 장애가 있으셨어요. 사위가 장인 어른을 도와드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족한 제가 진현 씨 부모님 두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현 씨와 동생을 이렇게 이쁘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때의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연애를 하면서 거의 매일을 야근하면서까지 만나는 열정적인 데이트를 했어요. 퇴근을 하면 아무리 늦어도 아내를 볼 생각에 행복해하면서 퇴근을 하던 나날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몸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다 보니 겨울에 감기 몸살이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도 감기에 걸렸는데 아내가 저녁에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사서 부천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준 것을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타지에서 서울로 혼자 이사와서 주위에 아프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더 혼자가 된 것 같아 외로웠는데 아픈 아내가 저를 보러 달려와 주는 것을 보고 더 큰 사랑이 생겼어요. 네, 결혼하고 싶은 사람. 사랑에 빠지면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어지게 된다. 특별한 추억, 데이트 코스, 수많은 카톡과 전화 통화, 울고 웃고를 반복하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함께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사람이다 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그때가 바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떤 모습에 이끌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제 생일 전날 아빠와 크게 싸웠고 이 일을 민기에게 말했어요. 예상되는 반응은 아빠에게 왜 그랬어요? 진현 씨가 잘못했네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는데 민기가 제 얘기를 듣고서는 내일 아침에 아빠 안아드려요. 아빠 속상하셨겠네요. 그리고 내일 저랑 같이 진현 씨 아빠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 써요. 마침 생일이라 잘 됐네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특별한 남자라고 생각했고 결혼하면 항상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참 좋은 느낌이 들었고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진현 씨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결혼 프러포즈는 신촌 와드에 다니는 한 부부의 도움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하게 되었다. 민기 씨는 두 부부의 도움으로 옥상을 예쁘게 장식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부부의 어린 아들과 딸이 웨이터가 되어서 꽃과 목걸이, 편지를 진현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민기 씨는 결혼을 하면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지를 적은 편지를 읽으며 프러포즈를 했다. 결혼을 결심할 때 사랑하는 마음 외에도 많은 현실적인 조건들도 같이 고려하게 된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조건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일, 자리, 연봉과는 상관없이 직업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따뜻한 사람, 전화할 때 단 한 번도 전화를 먼저 끊지 않는다든지 내가 탄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날 보고 서 있는다든지 이런 작은 배려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점이 가장 결혼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민기의 따뜻한 행동말에 밥 먹다가 운 적도 많고 정말 행복해서 종종 눈물을 흘리곤 해요. 3.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민기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그럴 수 있지. 고 항상 말해줘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서로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였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자라고 아내도 저를 보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훌륭한 가정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상상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지를 보았을 때 비록 겉으로 잘 표현은 못해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5.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고마운 사람.
최민기 씨 부모님과 두 부부. 결혼 생활은 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연애 시기에는 두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서로 맞추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반면에 결혼한 후에는 서로의 가족을 포함하여 두 사람의 인생이 서로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들에게 처음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다. 두 사람이 상대방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민기는 저희 가족을 처음 만날 때 저희 부모님과 동생 부부에게 손편지를 써줬어요. 집에서 연습장에 지우고 쓰고 반복하다가 두 장을 빼곡하게 써온 초안을 준비해와서 편지지를 사서 만나기 전에 옮겨 적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가족들에겐 아내와 결혼 약속을 하고 서로 소개를 했어요. 결혼 후 양쪽 가족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의 가족에게 선물 등 전할 땐 저희 집에는 아내가 전하고 아내 집에는 제가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각 가정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많이 생각했죠. 아내가 제 가족들을 위해 직접 손수 생일 때 약밥 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조카들에게 줄 선물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장난감들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진현 씨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두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서로의 가족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진현 씨는 남편의 가족에 대해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민기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준 고마운 분들이 바로 시댁 가족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은 서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섯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넷 영원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은 서울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함께하는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및 신앙을 기초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두 사람에게 영원한 결혼이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았다. 영원한 결혼 그 자체, 민기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기와의 관계를 더 개선시켜 나가야 하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영원한 결혼의 의미란 행복함입니다. 아내와 영원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생의 결혼이었으면 아내와 다투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이 생까지만 고생하면 되지 하고 참을 것 같은데 아내와 영원한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투게 될 때는 더 쉽고 빠르게 서로에게 다시 행복한 존재로 바뀌도록 노력하죠. 영원한 결혼이 저에게는 아내와 더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터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어릴 때는 막연하게 좋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전 결혼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려 공과를 준비하면서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나 자신이 성전 결혼을 하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난다면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막연하게 언젠가 결혼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교회에서 행복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조금씩 싹 틔우게 되었고 특히 종교교육원에서 성전 결혼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을 찾고 결혼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키웠습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르고자 하는 노력이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복음은 현재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만약 신앙과 복음이 없었다면 현 상황에서 머물러 있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저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순 없겠지만 교회에서 배운 원리들을 하나씩 적용해가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여러 신혼부부들, 중년부부들, 장년부부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의 롤모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어 힘든 시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주말을 데이트를 했다는 두 사람.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대한민국 곳곳을 함께 여행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추억을 쌓는 것과 둘이서 커플 음악회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직 서툰 솜씨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맞추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의미 있고 즐겁다는 두 사람의 말에 꼭 한번 부부의 음악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